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교대학교 LD학부 이기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코로나19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왜 미국은 중국에게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을 향해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중국을 상대로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란 걸 모든 국가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중국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일정 정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고 또 중국이 초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폐와 축소도 있어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심지어 시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국도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을 냈고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굉장히 봉쇄 조치라든지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코로나19 상황을 좀 조기 종식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진단키트 등 보건협력 외교를 통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토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 때문일 겁니다. 중국의 부상이 아마도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 3위이고 지금 군사력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엔이라든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 또 국제 질서에서의 영향력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RCEP이라든지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AIB 같은 그 국제은행도 있고요. 또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1대1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도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세간의 그런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소프트 파워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중국 발전 모델에 대한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이제 좀 좋아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그 관심들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상당한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마스크 외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이미지가 일정 정도 상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기존의 패권국으로서의 그런 어떤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능력들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기존의 시혜적 패권국에서 약탈적 패권국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쇠락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강조하면서 시혜적 패권국으로서의 공공재 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이 제공하던 다양한 공공재적 역할을 공공재 제공의 역할을 폐기하고 지금은 상당히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이 이때까지 부담해오던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든지 각종 기존에 했었던 다자 간의 협력이라든지 협의를 파기한다든지 또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취한다든지요. 아니면 기존에 협의했던 양자 간의 FTA를 재협상한다든지요. 그리고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들도 방기하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부상을
상당히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지금 유독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그런 사례가 아니라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었던 군사안보 전략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역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오바마는 군사안보적 압박을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트럼프는 매우 노골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간 기존 대화협력체 가동을 하던 것들을 다 중단시키고요.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분야에서 갈등들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의 고조가 아마 대표적으로 터졌던 것이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그 트럼프의 중국 견제는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징벌적 조치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의 채권을 무효화하거나 상환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중국 유학생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과감하게 제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 대중무역전쟁을 재점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19년 미중 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대중압박 기조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말폭탄,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대부분 무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견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화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강경 조치들이 지금 언론 기사에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국은 중국을 현 국제 질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판은 결국 미국의 동맹국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중국과 앞으로 협력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내에 있는 자국의 기업이나 자국이 건설한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다시 철수시키거나 인도나 베트남 같은 미국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이동시켜서 중국의 기존에 의존하던 어떤 세계 밸류체인을 상당히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홍콩,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약점을 좀 건드는 행보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독립 성향의 대만 차잉원 정부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거나 또 대만 해협에 미국 항공모함을 출항시켜서 이 대만의 어떤 배후에는 미국이 든든히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부에서의 소수민족 지역인 위구르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상원은 최근에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의 양해가 있었는데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었고 홍콩 문제가 또 다시 우리 국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는데요. 홍콩 민주화라든지 홍콩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그리고 중국의 홍콩 정책에 대한 강경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양 군사 역량의 확대에 대한 그 견제 추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중국해 지역과 태평양 쪽으로 향하는 곳, 그리고 인도양 쪽으로 향하는 이 지역에 대한 자신의 어떤 영유권과 그 해양 군사력을 굉장히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군사적인 어떤 긴장이 좀 약화되는 상황을 틈타서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지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자국에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대규모 해상 전단이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그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정책과 대비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늘린다고 비판하면서 영내 해상 군사 작전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의 노골적인 이익 우선 정책을 더욱 심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노골적인 이익 우선 정책은 결국은 중국의 양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분명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공급사슬 구축 등 이러한 그 디커플링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에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위상은 중국의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위상은 급추락할 것이고 분명히 수출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공세는 미중 간 전략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해군들이 빈번하게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미국 내부에서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미국에 대한 여론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미 여론이 조성 중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만을 이번 기회에 통일하자, 또 혹은 미국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확대해야 된다. 또 미국이 지금 제시하는 각종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치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다든지 미국을 겨냥한 통신장비 수입을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더 좀 고조될 것으로 쉽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자국의 종합국력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거나 충돌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중국 정치학자인 슈잔서크는 중국은 프레질 슈퍼파워, 깨지기 쉬운 강대국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부 모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수의 내부 모순을 위해서 대내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심각한 빈부격차라든지 도농 갈등, 배금주의, 과도한 민족주의, 그리고 홍콩 민주화 문제, 그리고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문제, 또 인권, 언론 자유 문제 등등 이러한 내부 모순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폭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진핑 정권의 안정성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왕이면 점진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보건협력이라든지 마스크 외교 등을 통해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고립주의 행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기존의 다자 질서, 다자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은 현재 지금 1대1로 협력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 협력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화될 경우 중국 내부의 안정성에 대한 또 위기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일 중국의 내부가 이제 불안정해지고 또 경제 위기가 굉장히 가중된다면 이러한 대내 문제를 갖다가 외부로 좀 발산시키려는 중국 외교의 공세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이는 코로나19 이후의 국제 질서에서 미중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야기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만일 지금 현재 중국의 대내 안정성을 제대로 통치 못하는 통치력의 한계가 온다거나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자국 현재 공산당의 어떤 통치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자국 내의 비판들이 거세진다면 이 문제를 결국은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공세적인 어떤 중국의 행태를 보이면서 대중들에게는 이러한 미국과 싸우는 중국인들의 단결과 애국주의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다 보면 특히 잠재적 갈등 지역에서 미국과 부분적인 어떤 군사안보 충돌도 불사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특히 대만 문제와 같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비합리적인 정책 결단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이 좀 더 고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 한반도의 문제들도 굉장히 복잡해지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